오늘 음력 7월 칠석이 있는 7월 초하루예요. 7월 초하루라서 참 뭐 주식 공부를 하건 코인 공부를 하건 건강 공부를 하건 경제 공부를 하건 정말 배워두시면 조만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브레이킹 어제의 날을 버리고 새로운 날을 만나다 조 디스펜자 산티 출판사 편기욱 옮김 챕터 5 몸과 마음의 두 상태 공부해 볼게요. 앞에서 몸, 환경,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쓰기 작업을 예로 들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 사람은 단어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창조성은 그림을 그릴 때나 악기를 연주할 때 혹은 선반에서 나무를 자를 때도 작동한다. 몸과 환경과 시간의 구속을 깨는 다른 활동을 있을 때에도 창조성은 발휘된다. 그런데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원치 않던 과거나 두려운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건강에 집착하고 있든 몸이 생존의 욕구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건 외부 환경이 자극하는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혹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든 상관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창조자로 사는 것보다는 생존 모드의 몸과 환경과 시간의 중독적인 상태에 훨씬 익숙하다. 창조적인 삶과 생존 지향적인 삶의 차이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이제 그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생존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숲에서 만족스럽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을 떠올리면서 생존 모드의 삶을 생각해 보자. 사슴은 완벽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슴이 사자 등과 같은 어떤 위험을 감지한다면 곧바로 싸울 것이냐 도주할 것이냐 반응과 관련된 신경계가 켜진다. 이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이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체온 조절, 혈당 수치 조절과 같은 몸의 자동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사슴은 자신이 감지한 위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몸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킨다. 교감신경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해 부신을 활성화시킨다. 만약 사슴이 한 무리의 사자들에게 쫓기면 달아나기 위해 그 에너지를 활용한다. 사슴이 민첩하게 도망한다면 위협은 곧 사라질 것이다. 사슴은 다시 풀을 뜯어먹으며 내부의 균형을 회복한다. 인간도 이와 동일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 위험을 감지할 때 교감신경계가 켜지고 에너지가 동원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적응 반응은 인류의 초기 역사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나 환경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동물적 특성은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생각 하나만으로 켜지는 스트레스 반응. 동물의 왕국에서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화학적인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 반응이 켜진다. 스트레스 반응은 몸의 균형 상태가 깨졌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셀링게트에서 한 마리의 사자를 볼 때나 가게에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옛 애인을 마주쳤을 때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흥분할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인간은 생각 하나만으로 싸움 또는 도주 반응을 켤 수 있다. 그 생각은 꼭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어떤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켤 수 있다. 심지어 뇌에 박힌 불쾌한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다. 몸이 원치 않는 미래나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는 지속이 된다. 한편 동물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쉽게 켜지 않는다. 행복하게 풀을 뜯고 있던 사슴은 코요테에게 쫓겼던 데는 고사하고 바로 몇 분 전에 일어났던 일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 수시로 켜지는 장기적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다. 어떤 유기체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생물도 매일매일 응급 상황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스트레스 반응을 끄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고장이 난다. 매일 스트레스 반응을 켜고 있다고 하자. 심장은 벌떡벌떡 뛰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댄다. 몸의 항상성이 깨지고 신경계는 싸움 또는 도주 반응을 준비한다. 몸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어서 심장이 하루 종일 과다하게 뛰도록 만들고 있다. 계속 이런 시기라면 아마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걸릴지도 모른다. 응급 상황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거대한 에너지를 외부 환경의 어떤 사건에 쏘아 부으면 내부 환경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성장과 복구를 위한 에너지의 부족을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물과 인간은 둘 다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인간은 충격적인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미리 상상한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화학적 균형이 자주 깨지면 결국 그 불균형 상태가 표준이 된다. 우리는 질병을 얻어 고통스러운 유전자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스트레스 반응에 반응한 호르몬과 화학물질은 유전자 일부를 잘못 조절하고 그것은 질병을 일으킨다.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특정 유전자의 단추를 누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적응하는 유익한 생화학적 반응이 해로운 반응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적용시켜 왔다. 그러나 날마다 응급 상황에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응급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스트레스 반응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몸은 필수적인 에너지를 면역계, 소화계, 내분비계로부터 훔쳐낸다. 면역계, 소화계, 내분비계로부터 몸은 필수적인 에너지를 훔쳐낸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해가 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생산은 인간의 분노, 두려움, 질투, 증오의 감정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공격, 당황, 걱정, 불안, 염려의 감정을 선동하고 통증, 고통, 슬픔, 절망, 우울의 경험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과연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기만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를 기다리며 살거나 기억을 통해 고통을 다시 경험할 때 부정적 성향이 높아진다. 생각과 느낌은 스트레스에 반응한 호르몬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질 때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한다. 첫째, 몸. 둘째, 환경. 어디로 탈출하지? 셋째, 시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몸, 환경, 시간. 생존 지향적인 삶이 우리가 몸, 환경,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생존 모드가 촉발하는 스트레스 반응과 호르몬은 몸, 환경, 시간에 집착하게 만든다. 자신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로 한정짓게 만든다. 법체로 바꿔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된다. 습관적으로 외부 환경에 사로잡힌다. 몸 안에 방출된 화학물질은 외부 환경에 관심을 두라는 신호를 보낸다. 내가 소유한 것, 아는 사람, 가야 할 장소, 직면한 문제, 싫어하는 머리 스타일, 신체 부위, 몸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외모,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한다. 생존 지향적인 삶은 현실의 99.9999% 대신 0.00001%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생존, 누군가로 산다는 것.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의 진짜 모습은 몸, 환경, 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양자장의 지성과 연결된 하나의 의식이다. 내가 누군가가 되어 생존 모드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충격을 받으며 살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이 쇄도한다. 그 상태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 만약 자신을 오직 물질적, 육체적 존재로만 여긴다면 물리적 감각의 인지로 자기를 제한하게 된다. 현실을 정의하기 위해 감각을 사용할수록 그 감각이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뉴턴주의자의 생각으로 빠져든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실에 대한 뉴턴 모형의 모든 것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삶에 머물고 만다. 현실을 정의하기 위해 안입이 설시니 그러니까 귀, 눈, 고, 혀, 몸뜻의 그 감각을 사용할수록 그 감각이 현실을 결정하게 된다. 양자 모형에 따라 현실의 모든 것을 에너지로 정의한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물질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것일까? 생존 지향적인 감정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느린 파장에서 진동하여 우리를 물질적 존재로 만든다. 우리는 더욱 농밀하게 형체를 갖게 된다. 몸은 형체를 갖추고 물질적이 된다. 따라서 원시적 생존 모드를 억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면 에너지는 더 높은 주파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몸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비육체적 의식체, 법체로 생각하게 되죠. 몸이 마음이 되었을 때 몸으로부터 열애장으로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다. 고양된 감정은 우리를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바로 그때 우주 지성과 연결됨을 느낄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집착,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켜져 있을 때 몸의 각 기관에는 강력한 화학물질의 폭포가 밀려온다. 그 화학물질은 갑자기 에너지를 발산하여 순간적으로 몸과 뇌의 일부를 깨운다. 우리는 몸, 환경, 시간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은 에스프레소에 중독된 것처럼 잠깐 동안 우리를 각성시킨다. 그러나 곧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중독이 된다. 삶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생존 지향적 감정에 빠져든다. 그 상태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 이런 감정의 도취는 익숙한 외부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사람, 물건, 장소, 경험 등 외부 환경 요소에도 중독이 된다. 환경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결국 우리는 생각에 중독이 된다. 생각에 중독이 되면 무의식적인 아드레날린에 취해 다르게 생각하기가 매우 힘들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독된 생각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수많은 내면의 속삭임이 유혹한다. 그래서 여전히 익숙한 현실에 갇히고 만다. 이제는 중독된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잊은 채 부정적 자극으로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극들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누군가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체성 없이 무의 존재가 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라고 생각한다. 이기적인 자아. 익숙한 현실 속에서 살다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환경이나 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 세상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이다. 우리가 감정을 정의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외부 세상에 의존하고 자신을 제한한다. 중독된 감각을 재차 확인하며 정신적 피드백을 얻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서 자기 자신이라고 느낀다. 생존 반응이 외부 세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은 나를 한계에 가둔다. 그 결과 몸과 환경에 집착하며 시간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 특정한 현실에 갇히면 자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과도한 생존 감정은 건강한 에고의 저울 균형을 흐트러뜨린다. 에고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한다. 물론 균형 잡힌 에고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자기 보호다. 나와 다른 사람의 필요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심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존재한다. 비상사태를 맞아 생존 모드에 돌입했을 때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몸과 뇌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에고는 과도하게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제멋대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자만심과 자기연민, 자기혐오에 빠진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이기적인 자아를 키운다. 그래서 힘든 사람이 지 생각만 하게 되는군요. 에고가 외부 환경에 과하게 초점을 맞추면 모든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려고 든다. 감각을 통해서 현실을 정의하려 하면 그 현실은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 된다. 그 법칙이 불러오는 물리적인 현실은 양자 법칙과 정반대이다. 내가 의식을 쏟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다.
내가 몸과 물질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한계를 거기에 정해버리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것, 몸의 습관을 초월하는 것,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지 않는 것, 이기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것, 더 크게 생각하고 꿈꾸는 것, 무한한 가능성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생각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은 화학물질이 세포에 신호를 보내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사실 또한 살펴보았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우리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그렇다면 긍정적 생각만으로 건강을 되찾는 일도 가능할까? 한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몇몇 경험을 했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의 결과로 그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러자 이런 감정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이 세포로 쏟아졌다. 몇 주가 지나자 그 감정은 하나의 기분으로 변했다. 그 기분이 몇 달씩 계속되어 기질이 되었고 그런 기질이 지속되어 강한 성격적 특성을 형성했다. 그는 분노라는 감정을 몸에 각인시켰다. 의식적인 마음은 힘을 잃었다. 각인된 감정만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느꼈기 때문이다. 분노의 화학물질에 대한 몸의 반응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방해하고 지속된 반응이 동일한 유전자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다면 마침내 몸은 암과 같은 질병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분노라는 생각을 멈추고 지속적인 감정을 기억에서 제거해야 몸은 감정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자. 새로운 존재 상태로 옮겨갈수록 유익한 방식으로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 고양된 감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 하나만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느 세미나의 참가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는 암을 극복했다. 57세의 지붕공사업자였던 빌의 얼굴에 어떤 병변이 나타났다. 피부과 전문의는 악성 흑색종이라고 진단했다. 빌은 수술을 받았고 방사능요법, 화학요법까지 썼지만 암은 재발되었다. 암세포는 목과 옆구리, 종아리까지 번졌다. 빌은 생각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된 작업 환경이 위험 요소였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하게 햇볕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암이 생기지 않았다. 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불공평함에 집중했다. 빌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생각해 봤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느껴왔으며 그는 분노에 갇힌 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부상으로 가업인 지붕공사 일을 물려받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열망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아직도 과거 그 시간에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그는 그 느낌을 습관적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태도를 만들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언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는 항상 책임을 탓할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찾았다. 빌은 쓰라린 감정의 반응을 몸속 깊이 각인시켰다. 그 감정은 성격이 되었고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반복된 신호를 받은 유전자는 질병을 만들어 그를 괴롭혔다. 빌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외부 환경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좌우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익숙한 환경을 떠났다. 그는 2주 동안 멕시코의 바하마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처음 5대 동안 빌은 분노를 느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찰해 보았다. 그는 생각과 느낌의 양자 관찰자, 법체, 비육체적인 의식체가 되었다. 그는 무의식적인 마음을 그렇게 공간을 통해서 의식을 했다. 의식 이전의 무의식적인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어떠한 생각, 행동, 감정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빌은 이러한 자각, 각성 이후의 자유를 느꼈다. 분노에 대한 감정적 중독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담배도, 도박도, 도둑질도, 섹스도, 화도, 아군의 연속도 그런 감정적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런 각성입니다.
행동을 조종했던 익숙한 생각과 느낌을 억제함으로써 생존 지향적인 감정의 신호를 지연시켰다. 그러자 그의 몸은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에너지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열애장이 발동이 걸린 거죠. 빌은 한껏 자유로운 기분으로 그동안 바라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통제해왔던 외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반응하기로 결심했다. 도전적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도 그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 행동,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내면이라는 게 공간까지 포함된 비육체적 의식체예요. 생각, 행동,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는 새로운 성격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존재 상태를 창조하고 있었다. 빌은 바하마 해변에 앉아있는 동안 마음먹었던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종아리에 있던 종양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암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빌은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암세포들은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화학물질, 새로운 자아와 공존할 수 없었다. 빌은 한때 과거의 감정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21일 공부가 이제 서품, 원효의 지혜유별, 서품, 무상법품, 무상은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무생행품, 무생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본각리품, 본각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파도가 생각이라면 바다가 본각이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입실제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백중 때까지 21일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은 몇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7월 초하루 그 샤티 출판사 브레이킹 필요 부분 읽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